네,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저는 닉네임 초월입니다. 저는 현재 30대 후반이고요. 자영업을 하면서 봉사도 다니고 기부도 조금씩 하면서 부족하지만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. 오늘 제가 제보한 사연은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고요. 이 사건은 제가 2005년도쯤? 그때 20대 때 겪었던 이야기예요.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2005년도에 군대를 전역하고 흔히 말해 병장병이라고 하나요? 그 군대에서 병장이 가지고 있던 힘 그리고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깨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서 전역을 했는데요. 이때는 사실 무서울 게 없거든요.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자도 다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죠. 그렇게 친구들이랑 한 달 동안은 술에 빠져서 열심히 놀았어요. 그때 일어난 일인데 제가 그때 친구들이랑 막 술을 많이 먹으면 지금은 너무 후회스럽고 창피한 일인데 막 사람들이 쳐다보면 뭘 봐 막 이러면서 막 시비도 걸고 그랬어요. 너무 철이 없었죠. 제가 키가 187cm에 몸무게가 90kg 정도 되거든요. 그런 쓸데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거리를 돌아다닌 거죠. 그렇게 하루하루를 술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술을 먹고 혼자 집에 가고 있는데 어떤 체구가 작은 남자가 저를 어깨를 치고 가더라고요. 근데 이제 또 혼자 있을 때는 그런 허세를 잘 안 부렸거든요. 근데 그분이 아이씨 땡 하면서 욕을 하면서 가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체구도 나보다 작고 해서 이상한 자신감이 막 올라와서 저기요 하니까 갑자기 멈추더니 뒤를 돌아봤는데 가위를 들고 있더라고요. 근데 가위를 그냥 든 게 아니라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을 찌를 때 잡는 그런 느낌으로 가위를 들고 있길래 제가 너무 무서워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가던 길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이 쓰레기 같은 아이 뭐 이러면서 느낌으로 궁시렁궁시렁 욕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온 신경은 뒤쪽에 두고 빠른 걸음으로 집에 갔어요. 그렇게 집에 와서 다행이다 하고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친구들이랑 놀려고 또 나왔는데 문 앞에 A4 용지가 있었는데 거기 왜 도망가 이 쓰레기 어쩌고 저쩌고 욕이 엄청 쓰여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제 그 사람이 딱 생각이 나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았지? 라는 생각으로 일단 친구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은 막 웃으면서 얘 겁먹었네 또 만나면 혼내버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저도 다시 허세 게이지가 막 올라와서 막 그래야겠다고 막 맞받아 쳤어요. 그렇게 그날도 열심히 놀고 혼자 집에 가는데 저희 집이 언덕을 올라가서 이제 몇 번의 코너를 돌아야 나오는 골목집이었어요. 그렇게 비틀비틀 집을 가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나오더니 가위를 들고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막 육두문자를 날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전 그 가위를 보고 나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술도 먹었겠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제압을 하려고 그 사람한테 걸어가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저한테 웃으면서 걸어오면서 가위를 막 휘두르려고 팔을 확 드는데 그때 제 안에 있는 화가 다 내려가서 엄청 뛰어서 도망쳤어요. 도망치면서 뒤를 보니까 혼자 엄청 웃고 있더라고요. 그렇게 뭔가 잘못 걸렸다는 생각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다음날 만나자고 한 다음에 다음날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데 또 집 앞에 A4 용지에 어제 도망치는 거 귀엽다고 조롱하는 글들이 써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친구 만나서 있었던 얘기를 하고 오늘은 같이 우리 집 좀 가보자고 한 다음에 밤에 또 집을 가는데 골목에서 또 그 남자가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2명이니까 친구가 먼저 이제 야, 너 뭐냐고 죽고 싶냐고 하면서 앞으로 가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미안해 이러더니 가위를 내려놓길래 저도 야, 너 뭐냐고 하면서 같이 그 남자한테 가는데
갑자기 뒷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서 저희한테 오려고 하길래 저희 둘 다 막 도망을 갔죠. 두 명이어도 그 물건을 보면 도망갈 수밖에 없더라고요. 제가 뭐 특별히 무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. 그래서 친구네 집에 가서 하룻밤 신세 지면서 얘기를 했죠.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 생각났어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뭐가 생각났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 저번에 제가 취해서 친구들이랑 시내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랑 어깨가 부딪혔대요. 그래서 제가 욕하면서 막 위협을 하니까 친구들이 말렸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남자는 가만히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더래요. 그래서 친구들이 그 남자한테 가서 빨리 가시라고 막 하니까 그제서야 갔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때 그 남자가 오늘 본 남자라고 말을 하길래 저는 기억이 사실 안 났거든요.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, 나 사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친구가 그 사람 좀 정신이 무서운 사람 같으니 내일 가서 사과를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하길래 저도 솔직히 무섭고 뭐 창피한 걸 떠나서 진짜 조만간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자고 나서 다음날 밤에 친구랑 집을 올라갔어요. 근데 어김없이 또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저기 선생님, 제가 그날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한테 듣고 사과하러 왔다고, 제가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그 남자가 왜 그때처럼 똑같이 해봐 쓰레기 같은 아이야 이러면서 노려보더라고요. 그래서 친구가 저기 선생님 저희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남자 쪽을 갔는데 그 남자가 친구한테 칼을 휘두르는데 친구가 팔에 맞아서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. 친구는 아파서 비명 지르고 있고.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 상처난 팔을 보고 그냥 달려들어서 몸무게로 눌러버렸어요. 그래서 제압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. 그렇게 경찰이 왔고 그 남자는 잡혀갔어요. 그리고 친구는 병원으로 가고 저는 진술을 하러 경찰서에 갔죠. 그렇게 진술을 하고 그 남자가 어떻게 보면 흉기로 사람을 해한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경찰분들에게 혹시 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좀 벌을 받으실 것 같다 라고 하시길래 제가 정말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분이랑 잠시 얘기 좀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. 그러더니 경찰분들이 얘기를 하게 해주셔서 제가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친구한테 얘기 듣고 얼핏 기억났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남자분이 갑자기 눈이 충혈이 되시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,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러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제가 눈물이 쏟아지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를 드렸어요. 제가 그분의 눈을 봤을 때 제 생각이지만 살아오면서 뭔가 안 좋은 많은 일들을 겪으시고 그런 폭력에 대한 부분에서 분노가 정말 많이 쌓여 보이셨어요. 그래서 그 눈을 보자마자 제가 그동안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다니고 술 먹으면 주체도 못하고 그런 철없는 행동들에 대한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너무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에 대한 죄송함과 제 행실들에 대한 부끄러움들이 몰려오면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경찰분들이 저를 다시 데리고 가시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. 집에 가기 전에도 경찰분께 꼭 큰일 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잘못한 거라고 하고 갔거든요. 뭐 그 후에는 그 남자분이 보이지도 않았고 경찰분들 말로는 좋게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하시더라고요. 참 이 사연이 저한테 많이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인데 이 사연을 통해서 항상 콜 시청자분들도 저처럼 이런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그 당시에는
너무 무서웠어요. 너무 무서웠지만 오늘은 공포 쪽보다는 자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사연이 됐으면 하고요. 이 사연이 대구 절뚝거리는 아저씨? 그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지만 참 이게 과음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하네요. 그 이후로는 저도 마음 다 잡고 열심히 취업 준비도 하고 그 후로 남들을 돕는 일에 좀 많이 시간을 투자를 하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정말 제 삶이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럼 조만간 다시 연락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